안녕하십니까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이 시간 그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한 사례 대부분 보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요. 뭐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아니면 뭐 종중재산을 이렇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어쩔 때는 증여세가 과세 안 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수한 사례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손해배상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. 손해배상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거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한 부분 이 사례를 한번 제가 불복 내용을 제가 추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이제 그 교통사고로 형이 뭐 병원에서 그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오래 있다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.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병간호도 하고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뭐 동생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이렇게 거기 뭐 치료를 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. 그렇게 해서 정신적 뭐 경제적 희생 비용을 이제 보험사라든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았을 때 이것이 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, 이것은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과세를 했지만 우리 불복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것은 손해배상 성격의 뭐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하면 안 된다, 이렇게 납세자 손을 들어준 그런 사례이고요.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요. 그리고 위자료도 손해배상금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도 이렇게 뭐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종종 보면 어쩔 때는 과세되고 어쩔 때는 과세가 안 되는 사례가 뭐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위자료도 뭐 이혼 위자료라든가 사실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뭐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뭐 애교라든가 판례에 보면 이게 증여세 과세가 안 돼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증여세 과세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게 사실관계를 종료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이 법적 성격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. 불분명하다는 것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 뭐 위자료가 맞아요. 정황은. 그렇지만 이게 위자료라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명기해 놓거나 합의했던 그런 근거가 없어서 과세가 된 사례가 종종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령한다 그러면 그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이렇게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뭐 확실한 위자료다, 확실한 손해배상금이다,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뭐 규명을 해놔야지. 그런 문서가 없이 위자료다, 이혼하고 나서 한참 후에 뭐 전 남편으로부터 뭐 금품을 받았다. 지금 이것은 보면 위자료 성격인 것 같은데 위자료라고 당사자끼리 합의만 했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.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혼을 할 때까지 증가된 재산을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결혼 후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뭐 50대 50 반분을 하든지
그 적은 금액을 하든지 대부분 절반을 청구를 한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는 부분은 뭐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. 종중재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중재산을 살펴보면 종종 이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종중이 분할될 때, 종중이 분할된다고 해서 다 증여세 과세가 뭐 안 되냐, 그런 건 아니고요. 당초부터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분할이 되면서 당초부터 소종중 것이었을 때 분할될 때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것이지,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주면서 이게 증여세 과세 된다 안 된다 이거 따지면 안 되죠.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주니까 반드시 증여세 과세가 돼야 될 걸로 보고요. 이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자기 것 자기가 찾아오는 환원하는 의미로 그 뭐 본다고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것이 맞지만 그 큰 대종중 소유 것을 소종중에게 준다. 이럴 때는 증여세 과세가 돼야 맞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종 보면 어느 종중들은 보면 종중 재산을 종회원한테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. 그 나눠주는 것 이것도 종회원에게 나눠주는 거 그건 당연히 증여세 과세가 돼야 맞죠. 이 뭐 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눠준다. 이거 증여세 과세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인명의 대출이 뭐 타인명의 대출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보면 종종 과세 당국하고 우리 납세자하고 다툼의 대상이 될 때가 많죠. 그런 건 어떤 경우냐고 그러면 요즘 보면 그 아버지는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자녀들은 뭐 대출 여력이라든가 여신 한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명의는 뭐 아버지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자녀가 이렇게 사용을 했다. 그러면 이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여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증여로 볼 것이냐 말 거냐 이 판단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러면 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누가 뭐 변제를 하고 이자를 누가 갚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 대출금을 자녀가 다 사용을 하고 자녀가 이자도 자녀 소득원으로 이자도 내고 또 원리금도 자녀가 갚는다. 그러면 실질 채무자는 자녀로 봐서 이것은 뭐 증여로 볼 수는 없죠. 그렇지만 이게 아니고 부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용은 자녀가 했는데 원리금을 뭐 이렇게 부모가 다 변제를 한다. 그랬을 때는 그것은 증여로 봐야 맞죠. 이런 특수한 사례에 대한 증여가 해당될 때 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그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증여세가 과세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부분들은 확실히 법률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이렇게 그 규정에 의해서 법률 합의서나 그런 뭐 약정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 돈이나 배상금을 받으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. 고맙습니다.